자, 그럼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농민일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잘 안 읽히죠? 뭔가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좀 보는 게 좋겠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저랑 같이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5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낙찰자가 낙찰된 결정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판장에 기소된다, 귀속된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친절하게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번 물량 배분 방법은 도축일 기준 목금토일 생산분을 가장 먼저 시행한 도축분부터 이렇게 물량 배분한다라고 되는데 이런 걸 찾을 때 이렇게 제목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 장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는 거죠. 거기 보니까 물량 배분 방법이라고 나오죠. 자, 도축일 기준으로 이렇게 생산된 것을 배분할 뿐이지 거기 보면 가장 먼저 시행한 도축분부터 배분한다는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좀 오버한 거죠. 그죠? 약간 투머치한 게 있어요. 그 의사소통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오버한 케이스죠. 어떤 제한된 정보보다 추가적으로 추측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없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절대 먼저 시행한 도축분부터 물량이 배분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자, 판매 가격 중 돼지의 경우 우지방 낙찰가의 1%이며 10원 단위 미만은 절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돼지의 경우 그죠? 돈이 돼지죠. 우가 소예요. 소. 그쵸? 자, 그러니까 맞죠? 자, 한우의 경우 거세된 한우로 하게 되어 있고 701kg에서 800kg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돼지는 얼마요? 도는 두라고 하죠. 두. 몇 두? 14,360마리가 맞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봤더니 빅 트렌드 앤 이슈 기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5번부터 볼게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5번부터 좀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 예상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농정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키우는 거죠. 자, 규모 생산성 증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농정 기준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세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 예상이 증액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못 사니까 이 WTO 관세가 철폐되고 하면 우리나라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싼 농산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불제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거겠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예산이 증액된다고 그랬잖아요. 틀렸고. 자, 파리 협정 체결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본격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파리 협정회에서 출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후 체제 이걸 이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 무슨 이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빨리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온실가스 제로 이런 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취지이기도 하고요. 자, 지방의 소멸 위기로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가 돼 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빈집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자, 증가하는 추세며 생활 인프라의 취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면 물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나오고 인터넷 안 터지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귀농인들 중에서 절반은 농사를 짓고 그걸 반농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반은 농사를 짓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맞네요. 자, 개인 회생 사건입니다. 개인 회생이 뭐죠? 망했을 때나 돈을 못 갚을 때 구제해 주는 게 바로 개인 회생 처리 지침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더라 라는 거죠. 자, 여기 봤더니 5번부터 봅시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이전이라도 60일에서 이렇게 매월 정한 날짜를 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라는 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사람이죠.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얘가 못 갚으니까 배째 이러는 거죠. 배째니까 야, 배째면 너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뭘 깎아주냐? 이자를 깎아주고요. 또는 그러니까 이자를 감액해주고 또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또는 변제 기일을 늘려줘요. 갚은 날짜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가 뭐죠? 최고라기보다는 채권자는 이제 우는 거죠. 전체 금액을 탕감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 그러니까 면제는 쉽지 않아요. 빌렸는데 갚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갚으라고 하면 돈 버는 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갚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정도는 빼고 갚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갚는데 한 1000년 갚으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갚으라고 합니다. 뭐 5년, 7년 안에 자, 예를 들어 3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자, 일단 150만 원 떼. 야, 먹고는 살아야지. 자, 150만 원을 5년간만 무조건 갚아. 그럼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탕감시켜 줄게.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채무자의 지출 금액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여기 보니까 뭐 피부양자, 수유, 그죠? 본인 혼자 사는 것보다 애들이 7명이야. 그럼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이 최저 생계비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보험 같은 것을 판매하는 직업이라면 월 소득 금액이 일정하지 않겠죠. 자, 일반적인 통계 의지에서 월 평균 소득을 감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고요. 변동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소득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 조사를 따라서 산정합니다. 맞죠? 3번이. 자,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가 반년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옮기기 전 회사의 반년과 옮긴 후 반년 동안의 실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자, 보면 여기 틀렸죠? 자,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인데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액이죠. 틀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옮겼어요. 옮겨서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냥 그럼 6개월을 6으로 나눈 한 달 평균을 가지고 12개월로 곱해서 환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자, 채무자가 1년 반 동안 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연봉은 그냥 그 회사의 연봉으로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번이 틀렸다. 자, 그런 거고. 자, 봅시다. 자, 봤더니 동남아 위패. 그러니까 대량으로 반출됐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링기트화를 써요. 전량 위패가 됐답니다. 당연히 홀로그램,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위조 방지 기술 등을 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환전 손님이 제시한 요게 봤더니 100링기트와 100매가 전량 위패가 된 거예요. 전담 조사반이 조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첨단 장비와 요거 준 거죠. 왜냐면 여러분 링기트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태국 통화, 뭐 브라질 통화 또는 칠레 통화 알 수 있나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감별하기 어려운데 그럼 이제 모든 권종들, 화폐들은 위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막 두죠. 자, 우리나라 5만 원권에 뭐가 있죠? 막 금, 은태도 있고 뭐 비치면 막 이렇게 신사임당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패를 막는 위패 방지 기술은 고액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액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있으면 위패 방지 기술들이 5만 원짜리가 훨씬 많아요. 한 30가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 원권은 뭐 한 20가지 들어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고액권일수록 더 이런 게 되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놓고 봅시다. 자, 국내 소상공인 물품 수령 물품 대금을 링기트화가 전량 위패로 판명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진폐만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올까요? 여기 나오네요. 위패로 판명되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왜 손해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상인이 뭐 가방 같은 걸 팔고서 100링기트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게 위패예요. 그러면은 그 위패를 무조건 경찰에 내야 됩니다. 그럼 그 대가로 돈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반환해야 돼요. 반환하기 싫다. 나 이거 물건 팔았는데 반환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 위패를 반환하지 않으면 위패 무슨 여기 보면 위패 방지 개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위패 방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형량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 무조건 손해가 납니다. 왜냐면 반환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만약 반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갖다가 은행 가서 자, 100링기트화가 위패예요 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5만 원을 받았다. 그럼 다 그렇게 하게요? 그 위조범들이 은행 가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이거 위패인데요. 주셨어요.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자, 대량으로 발급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굉장히 처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3번에 위변조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맞죠? 자, 넘어가서 자, 봅시다. 자, 기술보증기금이 있어요. 기보라는 게 있는데 기보가 있고 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보증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우리가 기보 또는 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은행에게. 담보가 없죠. 제가 무슨 빌딩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걸 팔아 쓰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돈 빌리러 갔겠죠. 그 은행이 돈 빌려줄까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상공인이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0원의 출연으로 자, 이렇게 기술보증기금과 여기에서 기술금융 지원,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쓰고서 은행에서 요 소상공인에게 또는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여기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렇게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원 대상은 고용 실적이 우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보가 기술보증기금의 벤처 캠프, 팁스 찬역이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이 여기다 출연을 해서 8,500원의 보증 한도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증을 해준다는 거, 8,500원의 보증을 하는 거고, 보증선 기업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출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 기업에게 보증 비율 100%의 보증서가 발급돼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발급받을 때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해서 금융비용도 낮춰줍니다. 자, 그 대신에 기술보증기금도 창업 후 7년 이내 5년간 또는 여기에 대해서 보증료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100억을 대출 받으면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요. 공짜로 해주나요? 그렇지 않고 요 100억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자, 보증료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자,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은행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아니죠. 보증료를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기금도 사실은 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에서는 보증 비율 100%,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100%의 보증서가 발급되고 낮은 금리로 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었죠. 위에 가보면. 자, 그 다음에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틀린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여기 봅시다. 자, 외환거래 규모가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자, 현물한 거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증가했고, 파생상품이 있어요. 파생상품은 선물환도 있고, 옵션도 있고, 수합도 있어요. 외환 수합, 외환 옵션, 외환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화선물이라고 해요. 통화선물 보통.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답니다. 자, 은행별로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외국은행, 여기 국내은행이고 외은이 외국은행이에요. 외국은행. 외국은행도 증가했습니다. 자, 현물환이 현찰박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미래에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통화별로 이렇게 감소했어요. 원달러, 원과 달러의 거래는 감소했는데 위안화는 증가했죠. 자, 그래서 원 위안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외환 파생 상품은 자, 거래 규모가 이렇게 외환 수합은 증가했고요. 선물환 거래, 선물환이 이제 미래에 거래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해지 수요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외환 수합도 증가했어요. 자, 아무튼 다 증가했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죠. 그죠? 감소한 건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감소한 게 거의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은행별로는 국내 은행은 좀 감소하면 외환 지점은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물환 거래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선물환 거래는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원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원화 가치가 상승하여 수출업체에게는 경쟁력이 낮아졌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봅시다. 일단, 자, 현물환 거래는 원 위안화 거래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여기 나오죠. 현물환 거래는 증가했다. 그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외환 파생 상품도 증가했다고 그랬죠? 맞고, 외환 수합 거래도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 증가한 거예요. 근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원 위안화 환율이 상승했대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1위안당 1위안당 원래 한 150원 정도 해서 160원으로 증가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환율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위안 가지고 150원짜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1위안에 150원인데 요게 이제 뭐 2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위안화가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럼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1위안 가지고 150원 살 수 있는 걸로 이제 200원짜리 살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라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좋은 건가요? 좋죠. 중국 사람은 좋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갖다 환율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 위안화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위안화 환율 상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4번을 잘 보면 원화 가치가 상승했나요? 아니죠. 위환화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틀렸죠? 자,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수출 경쟁력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1위안에 150원짜리 팔았는데 이제 2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위안화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물건 더 많이 사겠죠. 왜냐? 150원짜리 살 수 있었는데 이젠 1위안으로 200원을 살 수 있어요. 200원짜리를.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놔요. 이거 상식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통화는 남의 나라 통화가 항상 기준이 돼요. 1위안대 얼마? 그죠? 1달러당 얼마? 그죠? 100위안대 얼마? 100엔대 얼마? 이렇게 환율이 고시되죠? 그쵸? 자,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 직접 표시 환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남의 나라 통화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여기 앞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앞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요. 뒤에 게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놓으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한다. 그럼 수입이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원화로 살 수 있는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입이. 상식적으로 하나 자,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니까 환율에 관련된 거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70%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이런 거 읽으면 미술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뭔가 막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 비주얼리는 얘하고 대비된다. 그죠? 자, 낭만주의적인 사람은 독립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래요. 뭐로부터? 얘네로부터. 행정과 교육으로부터 독립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상아탑에 직거합니다. 자, 혼자 캔버스에서 일합니다. 돌을 깎고 음료를 다듬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사회와 동떨어져서 작업하더라도 작품을 만드는 동안 예술 작품으로 단절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술 작품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몰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만들 수 있나요? 예술이 뭔지도 모르죠.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예술 제도 속에서 사례들을 경험하고 기술이나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가가 뭐가 나올까요? 뭐 교육이나 뭐 기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창조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자, 그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쵸? 인지구조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냐면 D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일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작품을 전혀 본 적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면 자, 이게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뭐죠?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예술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냐 또는 인지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냐라는 거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얘가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 애매하죠. 그럼 뒤에 걸 보는 거죠. 자, 아무 맥락 없이 진공 상태에서 창작하지 않는다. 자, 문화적 역할을 수행한 사물이며 언제나 문화적 주형 안에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틀 같은 거 용해된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말해요. 뭐 일단 틀을 안에서 존재한다. 문화적 틀 안에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야? 요걸 보면 예술가는 진공 상태에서 창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문화의 영향에 따른 인지 구조에 대한 걸까요? 그쵸? 자, 요거는 진공 상태가 아닐 때 개념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런 거죠. 근데 위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놀이조차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뭘까요? 약간 두어 살만 돼도 인지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가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나는 니은이 돼야겠고 얘는 디귿이 되는 게 좋겠네요. 얘가 디귿이 맞으니까 얘가 니은이 맞겠죠.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라는 거고. 자, 여기 봤더니 밑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얘는 서론이죠. 얘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제3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갖다 넣어보자 이거죠. 자, A는 영혼이 없어요. 고통을 겪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B는 삶의 주체로서 가치가 주장하기 때문에 실험에 이용되어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용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실험에도 사용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죠. 3번에 들어가겠네요. 자, 동물 실험이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서론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1번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도덕 차원에서 중요한 기준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다. 자, 그래서 고통은 최소화해야 되듯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자, 동물 실험 자체라기보다는 그 복지의 감소다. 그러니까 찬성인지 반대가 아니죠. 복지를 감소시킬 거냐, 증가시킬 거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죠? 제3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죽여 뭐 학대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품위가 손상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 실험이 동물 학대한 일이 아니래요. 실험을 해도 된다는 거죠. 찬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봅시다. 그럼 4번을 보면 라의 내용은 3인가요? 아니죠. 제3의 입장은 4죠. 4. 그렇죠? 자, 5번의 마의 내용은 2번. 찬성이죠. 다는 1번이 맞죠? 나는 3번이죠. 3번. 그죠? 2번은 2번이에요. 이게 찬성하고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증가시키면 실험을 해도 되고 복지를 감소시키면 실험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문법에 맞지 않게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게 수정된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봅시다. 생각컨대는 생각하건대의 줄임말이므로 생각건대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잘 고친 겁니다. 잘 고친 거. 그러니까 맞지 않게니까 X인데 잘 고쳤죠? 틀렸죠? 이건 아닙니다. 자, 내노라 하는의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내노라 하는으로 고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내노라 하는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칠 필요가 없는데 고쳤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여간 거북지 않아. 여간이라는 거는 부정문하고 붙어요. 그 거북지 않아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간 거북해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넉넉하지 않으니 줄어든 말이므로 넉넉치 않은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잘못 고친 거는 니은번과 디귿번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표현된 걸 잘못 고친 거예요. 이게 잘 표현된 겁니다. 이게 잘 표현된 거고 얘는 잘 고친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생각 건대로 고치는 게 맞고 넉넉지 않으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번이 틀렸다 라는 거고. 자, 여기 봤더니 자, 콘티넨탈 그룹이 있어요. 콘티넨탈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죠. 비싸요. 싼 거는 뭐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싼데 뭐 위쉐린 것도 있죠. 콘티넨탈 써봤는데 좋은 걸 못 느꼈어요. 제 차를 쓸 때 콘티넨탈 쓰는 거랑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도 써봤는데 뭐 제가 뭐 차를 좀 좋은 걸 몰거든요. 모르겠더라고 차이를. 근데 뽀대로 쓰긴 합니다. 뽀대 나서 그래서 쓰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한 2배, 3배 차이 납니다. 근데 좋은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 많이 씁니다. 고급 차에는 많이 써요. 고급 세단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콘티넨탈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고용이 더 늘었대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 많이 자르죠. 공장화가 되면. 그죠? 그런데 안 잘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자산이 아니라 창출하는 가치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휴먼 릴레이션, 원래 HR이 휴먼 리소스거든요. 근데 릴레이션, 인간관계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고용이 줄겠죠. 자, 근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잘 대응해서 일자리를 늘려갑니다. 공장 자동화로 단순 기능은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더 고용이 증가했다. 자,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다. 그런 거죠. 공장 자동화가 되면 회사를 잘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 공장 자동화가 돼. 그럼 너 딴 거 배워. 딴 거 배워서 딴 거를 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용을 늘렸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죠. 좋은 회사네요. 훌륭한 회사네요. 이런 회사가 많이 늘어나야겠죠. 독일에 이런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가 되면 인더스트리 4.0이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 고용이 줄겠네. 그러니까 인간 고용이 아니고 고용이 줄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자, 봅시다. 컨티넨탈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네. 매출과 고용이 몇 배나 뛰었어. 맞죠? 그쵸?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미나는 맞아요. 똑똑하네요. 자, 순위 보겠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이끄는 건 직원을 자산으로 여기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임금 높게 줬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죠? 임금을 높게 준 게 아니라 고용이 줄더라도 고용을 늘렸다는 내용이지 임금을 높였다는 말이 없죠. 자, 순위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자, 체림은 독일은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존 산업의 전반에 적용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산업 전반에 꾸준하게 적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림이 똑똑하네요. 자, 수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지만 기술이 잘 적응하면 기존의 직원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늘렸다라고 그랬죠? 그죠?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지도 정신 차려야겠죠? 그래서 2명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11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지점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물가 안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경제 안정. 자, 통화 조절이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 통화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안 풀리니까 돈이 줄어들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돼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고용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돼요. 자, 그래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물가 안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뭐죠? 자칫 실물 경제 활동을 과다한 충격을 줌으로써 의도한 바는 다르게 지나친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돈을 풀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너무나 경기가 호황이 되고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긴축을 합니다. 그럼 돈을 쪼이니까 물가가 좀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 긴축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